정비 기본계획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비사업의 요까지 절차입니다. 정비 지정까지 절차. 그래서 정비사업을, 다른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할 때 아마 순서별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정비사업은 그렇게 수업을 안 했죠. 먼저 어떻게 했냐면, 세 가지 정비사업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서 기본을 깔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조합하고 정비법 조합을 비교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환지하고 관리 처분을 비교하면서 정리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하면 되냐면 이걸 하면 돼요. 이거. 요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 정비 지정인데 요 부분을 한번 전체 설명을 좀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뭐냐면요.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누가 만드냐면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 내지는 시에서 특광시 또는 시에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비사업 할 후보지가 많겠어요, 작겠어요? 엄청 많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 관할을 해도 되고 서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산을 해도 되고 10년 동안, 즉 2021년부터 2030년까지죠. 까지의 정비사업의 후보지를 점을 이렇게 꽁꽁꽁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지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계획입니다. 방향 설정을. 기본 계획이니까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당연히 추상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후불량 구분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요 10군데가 있다 그러면 10군데가 한나라시에 정비사업이 벌어지면 진짜 난리 나겠죠. 제일 큰 문제가 임대차 대란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에 거주하는 분들이 정비사업에 시작해서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전부 다 어디로 빠져나간다? 임대차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갑자기 저 멀리 있는 데로 임대차를 나가질 않아요. 애들 학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멀리 안 가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그 근처로 가겠죠. 그러니까 임대차 대란이 일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서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울에서 정비사업의 방향을 잡는 것이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재검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몇 년마다 재검토한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방향이 제대로 가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특광 또는 시에서 만드는데 여러분 군에서는 안 만듭니다. 자, 이것부터 잡읍시다. 군에서는 왜 정비기본계획을 안 만들까요? 군에서는 왜 정비기본계획을 안 만들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요. 왜 군에서는 안 만들까? 군에서는 정비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 안 하는데? 군에도 합니다. 군에도 하는데 군에서 왜 하냐면 군은 정비사업을 안 하는 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필요 없더라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군에서는 안 만드는 이유는 군은 10년 동안의 정비사업 후보지를 묶어봐야 그렇게 썩 많지가 않거든. 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군이 많잖아요. 그죠? 강원도, 경상북도, 강원도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군에서 강원도 군 전체에서 정비사업 하는 거하고 서울의 동작구에서 정비사업 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많을까? 그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서울 동작구 훨씬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까지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 또는 시에서 만드는데 시는 두 개로 나눠요. 정비기본계획 만들 때. 대도시 시하고 대도시 아닌 시가 있거든요.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죠. 대도시는 여러분 정비기본계획을 인구 5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도시 아닌 시는 재량입니다.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대도시 아닌 시라 하더라도 도시가 오래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뭐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재량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의무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대도시는 뭐가 되고요? 의무고, 대도시 아닌 시는 뭐더라? 재량인데, 도지사가 인정해 주죠. 도지사가, 야, 니는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인정하죠. 그럴 때는 만들어야 되고, 대도시 아닌 시에서 만들었죠. 그죠? 이때만 도지사한테 가서 뭐 받게 돼 있다?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대도시는 도한테 가서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비기본계획을 대도시가 만들었죠. 그러면 승인
안 받습니다. 이런 정비기본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든 계획이거든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먼저 주민들 의견 듣습니다. 의견. 그러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만듭니다. 일반적 우리가 행정계획이 만드는 절차가 별반 다르잖아요. 의견은 항상 몇 번 들을까요? 2번. 누구로부터? 주민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의회로부터 듣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공람을 시키는데 공람 기한이 며칠이냐면 14일입니다. 그럼 의회한테 물어보죠. 그럼 의회는 얼마나 의견을 주게 되냐면 60일 안에 의견을 줘야 되고 60일이 지나도 의회에서 의견을 안 주죠. 그러면 의회 의견을 안 듣고도 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협의심의는 특광 또는 시에서 만드니까 당연히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가겠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기본계획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비기본계획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후보지를 잡아서 안 잡아서 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지를 잡는다고 했죠. 후보지를. 좀 공국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역 근처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노량진역 근처를 2025년에 하기로 했다니까. 예정 시기하고 예정 구역의 범위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럼 노량진역 근처에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나 돼? 해야 되죠. 그때 만드는 게 정비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죠? 드디어 정비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정비계획은 추상적일까요? 구체적일까요? 그렇죠. 구체화돼, 이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비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도한테 신청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군수 지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누가 지정하냐면 특광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거기가 정비구역으로 된다?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거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정비기본계획은 어디에 써? 이러니까 어디에 써? 서울에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의 방향설정계획이죠. 자, 정비계획은 어디에 써? 시군구에서 만들잖아. 그러니까 노량진 어디냐면 동작구에 있거든요. 동작구청장이 만든다고. 그러고 나서 구체화됐죠. 그죠? 정비구역을 드디어 노량진역 근처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정비기본계획은 어디에 써요? 그러니까 서울에서요. 넓죠, 범위가.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어디에서? 광남구에서, 종로구에서, 노량진구에서,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서 정비구역 위치가 어디로 간다?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범위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런 식으로 범위가 좁혀 들어온다. 그리고 지정됐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뭘 만든다? 추진을 만들고, 그죠? 431, 4343, 4332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설립됐으니까 그 위에 사업시행 계획 만들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시공사 선정하고 막 되겠죠. 그죠?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절차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머릿속에 뭘 기억했냐면, 정비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서울에서. 이건 어디에서? 동작구에서, 강남구에서, 종로구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정비구 지정은 범위가 더 좁아진 거예요. 그게 이래 되는 거예요. 정비기본계획은 서울에서, 정비계획은 강남구에서, 정비구 지정은 엄마아파트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두셔야 되고, 정비계획도 계획이거든요. 야도 만들 때 주민 설명을 거친 다음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당연히 몇 번 들을까요? 주민으로부터 한번 듣고 의견을 듣는데,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람기한이 며칠이에요? 14일인데, 그죠? 요거는 주민공람기한이 며칠? 30일입니다. 다릅니다. 옛날에 둘 다 똑같았거든요. 14일로 달라요. 의회한테 의견 물어보면 의회는 얼마나 의견을 주겠냐면 60일 안에 의견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비구역이 뭐 된다?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 되고, 아까 봤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으로 뭐 해버린다? 청산할 수가 있다.
정비구역 지정고실 또는 정비계획수리부, 그죠? 투기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정하는 날, 그죠? 권리산정 기준입니다. 정하는 날은 그 기준일 다음 날 장난치게 되면 권리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요 지정이 언제 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날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한번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정비기본 방침이라고 있어요. 방침. 방침은 누가 만들어주냐면 국장이 만듭니다. 국장은 몇 년마다? 10년마다. 다음 사항에 포함된 기본 방침. 대한민국 전역에 쓰이면 방침이겠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방침에 반영하면 됩니다. 줄만 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정비기본계획 들어갑니다. 특광 내지는 특별자치시도 시장은 줄짝. 다음 사항에 포함된 정비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줄짝. 몇 년마다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줄짝하시면 돼요.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반대서가 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 되고, 이때 만들었죠. 대도시 아닌 시에서. 그럼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해서 기본 정비사업의 방향, 기간 뭐 등등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이 다음 사항을 포함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9와 10에 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9가 뭐예요? 예정구역의 범위죠. 예정구역, 정비사업을 언제, 어디에서 할지 계획적 범위를 잡고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그죠? 수립시기,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언제 할지 이런 걸 잡는 거예요. 90번, 동글동글.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9번하고 10번이, 자, 9번하고 10번이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오거든요.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자,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 예정 시기를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초토 시기겠습니까? 그죠? 정비사업 후보지가 나와버린다니까요. 10년 동안의 후보지가. 실제로 이게 옛날에 정비사업의 지도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지역이 나와버리면 정비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내는데 지금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이 2021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와버리면 그 지역이 투기꾼들이 가가지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그죠? 투기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정비기본계획에서 9하고 10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생략하냐면 생활권을 설정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증 관리 방향을 만들어버리죠. 그 생활권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뭐 어떤 생활권, 그러니까 위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역세권, 무슨 지역들, 그 다음에 뭐 고밀도 개발권, 저밀도 개발권 이런 식으로 생활권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럴 때는 예정 시기나 예정 범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구역의 범위하고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요 시기죠, 그죠? 요 두 개는 생략할 수가 있다. 뭘 설정하면? 생활권을 설정하면, 그죠?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하시면 되면요. 생활권이 설정되죠. 그러면 예단을 생략할 수 있다. 예단. 예정구역의 범위하고 뭐요?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서 예단을 생략한다. 뭘 설정하면? 생활권을 설정하면.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공람기한이 있죠. 며칠 공람시키랍니까? 14일 이상 공람 줄짝. 의회한테 의견 들어요. 그러면 의회는 얼마나 의견 주러 갑니까? 60일 안에 의견을 줘야 되고 60일 지나도 의견이 없죠. 그러면 뭐 한다? 이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 경우 넘기면 안 되는데 아직 물었는데 맨 밑에 줄 읽고 있는데 넘기면 됩니까? 넘긴다고 일찍 마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이거 마음은 여러분 집에 가 있는 거 내가 이해는 되는데, 그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천천히 읽어야지.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의회 의견 청취 보고 있습니다. 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의견을 제시한다. 줄짝. 의견 제시 없이 60일 지나죠.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협의심의 지방라인 타고 오고요. 경미한 사항을 빙의할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무시. 승인 절차.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대도시 아닌 시장은 가로로 묶어요.
기본계획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도지사가 인정해서 만들었죠. 그럴 때는 도한테 가서 뭐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여기서 조심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대도시시장은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대도시 아닌 시장이 승인 받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대도시는 승인 안 받는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역시 만다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미한 사항은 괜찮다. 특광은 스스로가 만다 확정하죠. 승인 없이. 고시열람 하면 돼요. 자,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자, 정비계획 들어갑니다. 정비계획이 여러분들 수립한다고 안 했고 입안한다고 표현해놨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구속력 때문에. 구속력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정비계획은 특별자치시도 누가 합니까? 시군구가 입안한다. 줄짝. 주민설명회. 입안권자는 입안 변경할 때는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및 30일 공란. 아까 정비기본계획은 공란기한이 며칠이었어요? 14일이죠. 요거는 공란기한이 30일입니다. 타당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의회 의견 정치 똑같네요. 입안권자는 공란과 함께 의회 의견을 든다. 이 경우 의회는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의견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의 특례로서 생략입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주민 서면 통보, 설명회, 공람, 의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작성 기준은 당연히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됐습니다. 바로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같은 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정이 있겠죠.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 하게 되면 보통 용적률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죠? 이거 완화되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굉장히 심하죠. 혜택을 준다, 어쩐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 용적률의 완화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용적률 배웠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어떤 지역에 똑같은 10만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거든요. 10만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니까요. 정비사업을 하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원래 용적률이 200%였어요. 둘 다 200%였어요. 근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면서 여기는 용적률을 220으로 완화시켜 놨네요. 야는 200% 그대로 했어요. 자, 그럼 어떤 게 달라지는가? 뭐, 여러분들 이거 어디가 용적률이 20%가 완화됐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거. 뭐라 신경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봐봐요. 용적률이 220 완화됐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대지 면적의 몇 배? 2.2배. 22만 제곱미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22만을 연면적으로 쓴다니까. 이거 원래 200이었죠? 완화 안 시켜줬다니까. 그대로 갔다니까요. 그러면 대지 면적의 2배, 얼마? 20만 제곱미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가 똑같았는데, 야가 2만 제곱미터를 2만 제곱미터 연면적을 더 쓰는 거예요. 2만 제곱미터인데 만약에 100제곱미터짜리 34평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몇 개를 더 지을 수 있어요? 200개를 더 짓잖아, 200개를. 200개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강남이, 그냥 합시다. 10억에 팔았어요. 200개를 지어 10억에 일반 분양했다니까. 세수가 늘어났으니까.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2천억이야, 2천억. 2천억에 손에 쥐어주는 거 똑같다고, 이게. 그죠? 만약에 A 단지하고 B 단지가 있는데 A 단지에다가 만약에 현금으로 서울시에서 500억을 손에 쥐어줬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근데 용적률을 220% 해주다 그러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런 효과를 본다니까요. 용적률이 이런 거예요, 용적률이.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보셨다시피, 그죠? 뭘 한다고 해야 합니까? 용적률을 재개발, 재건축 듬뿍 풀어줄 테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임대주택 용지 내지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좀 해도 그러면 용적률을 듬뿍 풀어줄게. 이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거. 용적률이 늘어나면요, 세대수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기반시설이 부족현상이 생기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데, 그거는 또 뭐로 하냐면, 시예산 내지는 국가예산으로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정작 이게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럼 그러려니 하고, 전문가들은 이제 아는데, 모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100억을 주는 거하고, 용적률 220억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현금 100억 주면 난리 나겠죠? 근데 얘한테는 현금 100억 주는데 이래 얘기한다고. 근데 용적률을 220%
215%, 230%, 240% 완화시켜주면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풀어줄 수도 있어요. 많이 풀어줍니다. 요즘은 좀 혜택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그 단지는 재개발 조합들은 시에 가가지고 용적률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다 안 한다?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죠. 용적률을 완화해달라고. 용적률을 완화해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응? 그렇죠. 그죠. 용적률은 공공재지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완화해달라는 거는 결국 뭐를 의미한다? 우리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 우리한테 현금 달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용적률을 완화해달라 했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 응? 그렇지. 그죠. 자, 이반 제한 사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비계획 입안을 갖다 때로는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비계획을 갖다가 만들어야지 뭐가 된다? 정비지휘